안녕하세요. 하우넥스입니다. 오늘은 일본 최고의 부자 사이토 히토리의 부자의 운이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책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 부자의 운은 많이들 찾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책은 사이토 히토리의 입문편이라고 할까요? 사이토 히토리를 잘 모르는 분들도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사실은 2006년 정도에 옆에 보시는 이 일본에서는 신서판이라고 하죠. 신서라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신서라는 사이즈의 책은 대부분 단행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저자로서 유명세를 떨친 분들이 좀 더 쉽게 대중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신서판을 번역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서 제목은 쓰이테루, 쓰이테루라는 게 재수가 좋다, 뭐 운이 따르다 이런 거예요. 사실 뭐 부자의 운은 부자가 붙어야지만 한국에서는 뭔가 느낌이 이렇게 오죠. 그래서 부자라는 제목이 붙은 책들이 많은데 그냥 운이 좋다, 뭐 재수가 좋다, 운이 따르다, 사이토 히토리만 갖고서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책이 잘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책은 굉장히 쉽게 읽히고 평범하면서도 아주 진리가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짚고 넘어갈게요. 평생도록 하는 고민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평생도록 하는 고민이라는 게 사실은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당장 굉장히 뭐 경제적이 됐던 여자친구가 됐던 결혼 상황이 됐던 아이들 문제 뭐 굉장히 고민하는 문제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고민거리는 평생 동안 고민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고민이라는 거를 사이토 히가 정의하기에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라고 해요. 맞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한테 1년 전 오늘 내가 어떤 일로 고민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실제로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1년 전 고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결국 시간은 당신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고민도 분명 1년 뒤에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그런 고민 갖고 고민하지 마라. 어쨌든 시간은 간다.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소리가 운이 좋다 운이 좋다 하는 소리로 들려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흔히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이야기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 책에서 느낌이 왔던 구절은요. 행복을 찾기 힘든 사람은 라는 말이 나오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책에 모든 힌트가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책들은 이럴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여러 종류의 책을 읽다 보면 자신에게 딱 들어맞는 진정한 행복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냥 보면 지나쳐 갈 수도 있지만 저는 나름 수많은 책을 읽어왔고 사실은 책에 모든 힌트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이토 히토리가 이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반갑더라고요. 물론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정말 많고 그 중에서 나한테 어떤 책이 도움이 될지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책에 대한 어떤 희망을 걸고 책을 열심히 읽다 보면 그것도 종류를 가리지 않고요. 나한테 딱 맞는 그런 책 그리고 내가 원하는 행복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저도 이 말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아직은 못 찾은 면이 있지만 그래도 사이토 히토리의 이 말을 믿고 또 제 자신을 믿고 더욱더 책을 더 많이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사이토 히토리라고 하는 상인이 쓴 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본받을 점이 되게 많습니다. 빠른 것에는 늘 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자, 돈을 모으고 싶다면 운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라는 거죠. 물론 운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운이라는 거는 옮길 운자. 그러니까 누구든 오늘에서 내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싫다고 해도 우리는 내일로 운반되어 간다는 거죠. 결국 운은 계속해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세가 좋다는 거는 결국 옮겨가는 기세가 좋다는 뜻인데 빈둥거리고 있는 상태를 기세가 좋다고는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알아서 척척 일을 해치울 때 기세가 좋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고속철도 신칸센에는 특급이 가장 수요가 많고 손님도 많죠. 이런 열차가 없었을 때는 동경에서 오사카까지 며칠씩 걸어가야 되겠지만 열차가 생기면 뭐 두세 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3시간의 벽을 깨는 어떤 특급이 생기자 이제는 모두 특급만 타고 싶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지 몇 분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요가 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빠르게 뭔가를 하는 거에는 늘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 거기에 어떤 비즈니스가 힌트가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시간은 누구나 공평하다고 하죠.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됐던 누가 됐던 시간은 24시간 다 동일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이 돈이다라고도 하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힌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자기 투자입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흔히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사이토 히토리 씨는 손님을 소중히 다루고 돈을 소중히 다루세요. 제자들에게도 늘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특히나 이 젊은이들은 뭐 돈을 모으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달에 예를 들어 10만 원씩 저축하고 있다면 저축액은 5만 원으로 줄이고 남은 5만 원은 나 자신에 투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투자는 곧 출세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영어를 사용할 것도 아닌데 영어 학원에 다니는 건 투자가 아니고요. 자신에게 투자라는 말은 자신을 위해서 투자해라. 왜냐하면 자기 투자라고 하는 게 곧 당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누굴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고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객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자신에게 투자라는 건데요. 그 고객이라는 게 결국은 나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이토 히토리는 상인이니까 이 고객은 자기가 만든 상품을 사주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직장인들에 있어서 고객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사장님이죠. 자신한테 봉급을 주는 사람이 사장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해서 자기 투자에 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평소에 영어를 사용할 일이 없는데도 영어학원에 다니는 것은 자신의 투자가 아니고요. 자기 투자라고 함은 어디까지나 당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투자하라 이런 것입니다. 상인한테 있어서 고객은 상품을 사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투자를 나 자신한테 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직장이라고 한다면 급여를 주는 사람이 사장이 곧 고객이니까 사장을 기뻐하는 말에 기뻐할 만한 일에 투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이 기뻐할 만한 일이란 게 어떤 걸까요? 답은 간단하다는 거죠. 회사의 실적을 올려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한테 투자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회사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인재가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당신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세요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석가모니께서 인간을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을 나눴다고 합니다. 첫째, 이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둘째, 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사람. 셋째, 이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넷째, 이 사람은 없는 쪽이 좋겠다고 여겨지는 사람. 다섯째, 이 사람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사람. 당연히 첫 번째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 고객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거고 나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회사한테 있어서도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상사가 자네가 그만두면 곤란해. 자네가 회사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됐네. 이런 말을 들어야지만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가 말한 사람 중에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인 이런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들면 몸이 아파서 회사에 나올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직장 동료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금방 할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주위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걸 계속 이제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이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 사람이 없으면 정말 곤란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물론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1등이 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손님뿐만 아니라 인연이 닿은 모든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토 히토리한테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자 최고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한 구절입니다. 100%내 책임이라고 여길 때 답이 보입니다. 100% 나한테 책임이 있다. 이 말은 제가 다른 일본 번역서죠. 하마구치라는 분이 쓴 책인데 사장의 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사장은 눈이 오는 것도 내 책임이라고 여겨서야 된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성공한 분들은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든 결국은 100%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남의 탓을 하지 말라는 거죠. 100%내 책임이라고 여길 때 답이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던 이게 바로 100%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뭘 개선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떤 거를 다시 잘 생각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그런 것을 즉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나 자신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부자의 운, 일본말로 트이테르, 재수가 좋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수많은 책을 썼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입문서로서는 정말 제격이고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책이 팔렸고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은 벌써 개정판 16세, 예, 그 정도 초판이 2012년 8월에 나왔는데 개정판이 15년도에 나왔고 또 16세까지 찍은 아주 그런 잘 팔린 책이죠. 사이토 히토리가 왜 한국에서도 소위 먹히냐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물론 이제 부자가 되는 법칙, 부자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따르려고 했고 한국에서도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제가 사이토 히토리의 말 중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유튜브에 쳐보면 사이토 히토리의 음성으로 이런 라디오처럼 혹은 여러 가지 강연들 혹은 좋은 말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는 그런 유튜브가 되게 많은데요. 사이토 히토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점을 굉장히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일본말로 스나오라는 말이 있어요. 스나오. 스나오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아무런 어떤 선입견 없이 받아들인다. 뭐 이런 뜻인데요. 자기 제자들 10명의 제자가 있다고 하죠. 더 많은 제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제자들 중에 성공한 사람은 정말 스나오. 그러니까 어떤 편견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정말 순수하게 사이토 히토리가 했던 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실행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했고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저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이토 히토리는 번역된 책은 물론이지만 번역되지 않은 책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책들을 골라내서 앞으로는 이드프 액션 방식으로 여기서 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응원하는 의미에서도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계속 이 유튜브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